지금으로부터 9년 전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다. 나는 유아 시절 매우 부유하게 살았다. 할아버지는 강원도 시골 마을에 큰 규모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셨고, 아버지는 유명한 화가의 큰 규모의 사업을 하셨다. 하지만 내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연도에 아버지의 사업 실패를 시작으로 일이 꼬이기 시작해 1년 만에 우리 집은 붕괴 위기까지 처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을 하셨고 서울에서 매우 좋았던 주택에서 인천 만수동으로 이사를 왔다. 만수동에서 3년을 살았는데 더욱 많은 빚을 지게 되어 인천 용현 3동 굴다리 다방 빌라 2층으로 이사를 했다. 집은 매우 좁았고 구조는 이랬다. 거실은 옥도식으로 폭은 대략 2m로 매우 좁고 길었다. 방은 2개의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첫 번째 방이 보였고, 거실을 따라 약간 올라가면 두 번째 방이 보인다. 그리고 신기한 건 이상한 일이 일어난 곳이 매번 이 두 번째 방이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사 오고 일주일 뒤 집들이 하는 날이었다. 우리 외가 분들이 집들이 오시기로 한 전날, 앞집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찾아오셔서 우리 어머니께 뜬금없이 이상한 얘기를 해주셨다.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이상한 여자가 나를 찾아와 아기 포대기를 달라길래 제가 건네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영이 어머니께서 오셔서는 이걸 왜 주냐면서 막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포대기가 찢어졌거든요. 그 여자가 찢어진 포대기 반만 들고 돌아가고 우영이 어머니가 나머지 반을 가지고 우영이 어머니 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일단 잠에서 깼는데 뭔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꿈이겠지 하면서 아주머니 말에 그냥 웃어 넘기셨다. 그런데 다음날 우리 친척들이 모두 모인 집들이 날 우영이가 2층 창문에서 떨어져 두개골이 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냥 사고라고 하기에는 이상한 부분이 많았다. 그날 우리 외가 친척들 20명이 왔는데 그 좁은 집에서 아기가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창문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m 20cm 이상 되는 곳에 있었고, 창문까지 1살짜리 어린애가 밟고 올라갈 만한 물건이 없었다. 도대체 내 동생은 어떻게 창문까지 올라갔을까? 시간이 흘러 2달이 되기 전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우리 집엔 2층 침대 하나와 킹사이즈 3인 침대가 있었는데 2층 침대를 분리시켜서 아래층은 첫 번째 방에 놓고 위층은 킹사이즈 침대와 함께 두 번째 방에 있었다. 어머니는 분리시켜 놓은 2층 침대에 누워 계셨고 나와 우리 형제들은 일반 침대에 눕다가 일찍 골아 떨어졌다. 어머니는 방에 불을 끈 채 토요미스테리 극장을 보고 있었다. 토요미스테리 극장이 끝난 뒤 주무시기 위해 TV를 끄고 누우셨는데 뒤에서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서 살짝 돌아봤더니 침대 위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 후 내가 마치 여자처럼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쳐다보고 있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그대로 기절하셨고 다음날 우리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셨다. 그러면서 나에게 오늘 몸조심하라고 누누이 당부하셨는데 이번에 다친 것은 내가 아닌 남동생이었다. 두 번째 방 침대에서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다. 황당한 건 30cm도 안 되는 높이에서 떨어져 팔의 뼈가 살짝 부러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으깨져서 부러졌다. 교통사고로도 이렇게 부러질 확률이 10%도 안 된다는 것,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다. 그 사고로 동생은 한 달간 병원에 입원했다. 우리는 이제 그 두 번째 방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두 번째 방에 출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얼마 후 집에 어린 나 혼자 있기 좀 그렇다 해서 일요일날 친척 누나가 와 있었고 어머니도 집에 계셨다. 이른 새벽 날씨가 추웠는데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지 어머니는 내게 보일러 좀 보고 오라고 해서
보일러실로 걸어 들어갔다. 바로 그때 두 번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지지직 지직.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방 안에 TV 화면이 켜진 채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대담하게도 나는 TV를 끄고 어머니에게 돌아가 말했다. 엄마, TV가 켜져 있었어. 어머니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두 번째 방에 가서 내가 껐던 TV를 틀어보았다. TV에서는 일요일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그럼 방금 내가 본 것은 무엇이었던 걸까? 그렇게 난 어머니께 호되게 혼만 났다. 그리고 며칠 뒤 친척 누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어머니는 남동생 병간호를 하러 병원으로 가셨다. 그날 밤은 큰외삼촌이 오시기로 하셔서 그다지 걱정은 하지 않았는데 9시가 지나고 10시가 되어가도 삼촌에게 연락이 없었다. 두려움을 느낀 나는 TV가 있는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서 TV를 틀어놓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잠이 들었다. 지지직 지직.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떠서 앞을 봤는데 얼어붙고 말았다. 왜 영화나 TV에서나 괴담을 보면 귀신을 보면은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소리를 지르기 마련인데 실제로 귀신을 보면은 그럴 수 없는 것 같았다. 온몸이 얼어붙은 채 움직이면 그 귀신이 날 죽일 것만 같았고 내 앞에 그 귀신은 뒤를 보인 채로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로 누워 있었다. 절대로 그것은 꿈도 아니고 가위 눌린 것도 아니고 내 정신은 정말로 또렷했고 난 움직이지도 소리내지도 못하고 숨죽이면 지켜봐야만 했다. 그 귀신이 돌아볼까봐. 그렇게 우리는 이사온 지 4개월 만에 그 집을 나와 근처에 있는 주택으로 이사를 갔다. 그리고 우리가 나간 뒤로도 그 집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 그 빌라에 불이 나서 사람이 죽어나가거나 이상한 것이 자꾸 보여서 우리처럼 다른 집으로 이사가거나 등등. 난 9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집 근처에서 살고 있다. 인천 굴다리 집 주소는 인천 용일초등학교 옛 굴다리 넘어가면 바로 보인다. 인천 남구 용현 1동 굴다리 다방 2층 오른쪽 끝집이다.